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회차는 4회차 리포지터리 생성과 기본 구조 이해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GitHub에서 리포지터리를 만드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하나의 프로젝트를 개발할 때는 각자가 작성한 소스 코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혼자 할 때는 내 컴퓨터에만 저장해도 문제가 없지만 팀 프로젝트에서는 파일이 서로 뒤섞이거나 누가 어떤 부분을 수정했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충돌이 나거나 이전 버전으로 되돌릴 수 없으면 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협업에서는 반드시 체계적인 중앙 저장소가 필요합니다. GitHub의 리포지터리가 바로 그 역할을 해줍니다. 팀원들이 한 곳에 코드를 올리고 수정하고 버전 기록을 남기기 때문에 작업 흐름이 투명해지고 협업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진행됩니다. 이제 이 리포지터리를 실제로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만들 때 어떤 항목을 선택해야 하는지 다음 화면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GitHub에서 리포지터리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에서는 여러 사람이 같은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때문에 각자의 코드를 안정적으로 공유하고 관리할 수 있는 형상관리 서버가 필요합니다. 특히 기업이나 팀 단위로 개발을 진행할수록 파일 버전 관리, 충돌 해결, 변경 이력 기록 같은 기능이 필수적이죠. 그런데 이런 형상관리 서버를 팀마다 직접 구축하려고 하면 서버 장비 비용, 네트워크 구성, 유지 보수 인력까지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학생 팀 프로젝트나 소규모 개발팀에게는 부담스러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GitHub에서 제공하는 원격 저장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GitHub는 무료 계정으로도 충분히 많은 기능을 제공하고 형상관리 서버 없이도 웹에서 바로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즉, 복잡한 서버 관리 없이도 버전 관리, 협업 백업이 한 번에 가능한 것이 GitHub 리포지터리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학습하게 될 내용과 목표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학습 내용부터 보면 GitHub를 처음 사용하는 방법과 GitHub에서 리포지터리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다루게 됩니다. 즉, GitHub에 가입해서 기본 기능을 익히고 실제로 저장소를 만들고 활용하는 과정을 배워보게 됩니다. 다음은 학습 목표입니다. 오늘 수업이 끝나면 여러분은 직접 GitHub에 가입하고 기본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GitHub에서 리포지터리를 생성하고 간단한 수준의 관리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제 GitHub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GitHub에 가입하는 과정입니다. GitHub를 사용하려면 계정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웹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하나씩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GitHub 서비스 정책입니다. GitHub가 무료로 제공하는 기능이 무엇인지, 유료 버전과의 차이는 무엇인지, 또 우리가 수업에서 사용할 때 어떤 제한이 있는지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해하면 GitHub 환경에 익숙해지고 앞으로의 실습도 훨씬 편하게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GitHub를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GitHub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것입니다. 브라우저 주소창의 앞 화면에 나와 있는 주소를 입력하며 지금 화면에 보이는 GitHub 메인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회원가입과 로그인, 그리고 이후에 진행할 모든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GitHub 메인 화면은 정책이나 업데이트에 따라 디자인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화면 구성이 조금 다르게 보이더라도 기능은 동일하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홈페이지에 접속했으니 다음 단계에서는 실제로 GitHub 계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GitHub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메인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이 화면은 로그인과 회원가입을 모두 할 수 있는 기본 시작 화면인데요. 구성은 아주 단순해서 처음 사용하는 분들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GitHub 계정을 가지고 있다면 오른쪽 상단의 사인인 버튼을 눌러 바로 로그인하면 되고 아직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그 옆에 있는 사인업 버튼을 클릭해서 계정 생성 과정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제 이어서 실제로 사인업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순서로 회원가입을 진행해야 하는지 다음 화면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GitHub를 사용하기 위해 계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브라우저에서 gitdo.com 사이트로 이동하면
화면 오른쪽에 회원가입 창이 보입니다. 지금처럼 GitHub는 무료 계정을 제공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메일 입력칸에 본인이 실제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이메일은 나중에 인증 메일을 받아야 하므로 자주 사용하는 주소를 적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GitHub에서는 비교적 강한 비밀번호를 요구하기 때문에 영문, 대소문자, 숫자 등을 섞어서 8자 이상으로 만드는 것이 안전합니다. 화면 아래쪽 안내 문구를 참고해서 조건에 맞게 비밀번호를 만들어주세요. 이제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 부분은 GitHub에서 본인을 식별하는 이름이 되기 때문에 영문으로 된 닉네임 형태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백이나 특수문자는 사용할 수 없고 하이픈은 사용할 수 있지만 맨 앞과 맨 뒤에는 올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 제임스리 같은 형태가 가능합니다. 그 아래에는 국가 선택 메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우스 코리아로 선택되어 있을 텐데 그대로 두면 됩니다. GitHub는 국가에 따라 필요한 공지나 정보가 다를 수 있어 이 정보를 받습니다. 모든 입력이 끝나면 크리에이트 어카운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앞 화면에서 버튼을 누르면 이메일 인증 단계가 진행됩니다. GitHub에서 발송한 인증 이메일을 열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계정이 활성화됩니다. 회원가입 과정은 여기까지이며 계정이 만들어지면 이제부터 GitHub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리포지터리를 직접 생성해 보겠습니다. 회원가입을 마치고 GitHub에 로그인하면 지금 화면처럼 대시보드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이 공간은 앞으로 여러분이 만든 프로젝트와 저장소들을 한눈에 관리할 수 있는 홈 화면이라고 보면 됩니다. 먼저 화면 왼쪽을 보면 크리에이트 리포지터리 버튼이 보입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저장소, 즉 새로운 프로젝트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실습에서도 이 버튼을 눌러서 실제로 나만의 리포지터리를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그 아래의 임포트 리포지터리는 다른 곳에서 만든 저장소를 가져오는 기능이지만 초반에는 사용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가운데 큰 영역은 홈이라는 메인 공간입니다. Ask Anything이라고 적힌 입력창은 GitHub의 검색 기능과 도움말 기능을 함께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필요한 저장소를 검색하거나 GitHub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Add Repositories, Files, and Spaces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새 저장소를 만들거나 파일을 추가하는 등 간단한 작업을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는 비기너용 안내 영상이 추천 형태로 보입니다. GitHub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 유튜브 강좌가 안내되어 있지만 우리 수업에서는 직접 실습하면서 배우게 되므로 영상 시청은 선택사항입니다. 조금 아래로 내려가면 Getting Started 영역이 보입니다. 여기에서는 처음 GitHub를 사용하는 사람을 위한 단계별 체크리스트가 제공됩니다. Create Your First Code Project라는 항목에서 바로 저장소 생성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 아래에는 코파일럿 챗이나 프로필 설정 같은 선택 기능들이 이어집니다. 이 대시보드 화면은 GitHub를 사용할 때 가장 처음 만나게 되는 페이지이며 여기서 새 프로젝트를 만들고 기존 프로젝트들을 관리하며 필요한 기능을 빠르게 찾을 수 있는 중심 역할을 합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실제로 크리에이트 리포지터리 버튼을 눌러 첫 번째 저장소를 만드는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GitHub 이용 형태를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GitHub는 사용 방식에 따라 무료 서비스와 유료 서비스로 나뉘는데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무료 서비스만으로도 핵심 기능은 거의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소스코드를 공개하는 저장소를 무제한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개인 프로젝트를 올리거나 다른 사람들의 오픈소스를 참고할 때도 이 무료 플랜이면 충분합니다. 반면 유료 서비스에서는 소스코드를 비공개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 프로젝트처럼 외부에 공개되면 안 되는 경우에 주로 사용합니다. 즉, 무료, 유료 서비스의 차이는 소스코드를 공개할지 비공개로 둘지에 따른 선택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2단계까지 완료하면 GitHub 계정 설정이 모두 끝나고 이제 실제로 리포지터리를 만들고 관리하는 실습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GitHub의 서비스 정책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GitHub는 원래 Git라는 버전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개발자들이 소스코드를 더 편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개발된 서비스입니다. 특히 오픈소스를 개발하던 개발자들이 직접 창업한 회사이기 때문에
기본 철학 자체가 누구나 쉽게 코드와 지식을 공유하자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GitHub는 전체적으로 무료 서비스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학생이나 개인 개발자가 프로젝트를 올리고 관리하는 데에는 기능 제한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능을 완전히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몇 가지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유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소스코드를 외부에 공개하면 안 되는 회사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빗 저장소를 더 많이 사용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유료 플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만약 여러분이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공개적으로 개발해도 문제가 없는 개인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면 GitHub의 무료 서비스만으로도 충분히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GitHu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가격 정책을 더 자세히 알고 싶을 때는 GitHub 메인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보면 됩니다. 화면에 표시된 것처럼 오른쪽 상단에 프라이싱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 메뉴를 클릭하면 GitHub의 무료 서비스와 유료 서비스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각각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지 한눈에 정리된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은 대부분 무료 플랜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지만 나중에 회사 프로젝트나 비공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될 때는 여기에서 유료 플랜 정보를 참고하면 좋습니다. 위쪽에 트라이 더 코필롯 파워드 플랫폼이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GitHub를 코필롯이 도와주는 플랫폼으로 써봐라 이런 의미예요. 가운데 스타트 프리포 30데이즈 버튼은 맨 오른쪽 엔터프라이즈 플랜을 30일 동안 무료로 체험해 볼 수 있는 버튼입니다. 우리는 오늘 체험까지는 안 하고 기본 무료 플랜으로만 진행할 거예요. 우선 프리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가격 한 달에 $0 완전 무료입니다. 대상 개인이나 소규모 팀이 쓰기 좋은 가장 기본 플랜이에요. 아래에 적힌 주요 기능을 간단히만 볼게요. Unlimited Public Private Repositories 공개 비공개 저장소를 개수 제한 없이 만들 수 있다. 보안 업데이트 버전 관리 지원 소스코드가 바뀐 기록을 안전하게 관리해준다. 2000 CI/CD 미니스먼스 500MB 패키지 저장소 자동 빌드 테스트를 월 2000분까지 돌릴 수 있고 패키지를 500MB까지 올릴 수 있다. 이슈즈 앤 프로젝트 할일 관리, 버그 관리 도구를 쓸 수 있다. 커뮤니티 서포트 문제가 생기면 커뮤니티 중심으로 도움을 받는 수준이다. 맨 아래 FATUR이기 ADD-ONS GitHub 코필롯 액세스, GitHub 코드스페이시즈 액세스라고 되어 있죠. 무료 플랜에서도 이런 기능들을 추가로 구매해서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학생인 우리 개인 프로젝트, 과제용으로는 프리 플랜이면 완전히 충분해요. 오늘 실습도 전부 프리 계정으로 진행합니다. 두 번째로 팀 플랜입니다. 가격 한 사람당 한 달에 $4. 설명 어드밴스드 콜라보레이션 포 인디비주얼스 앤드 오거나이제이션스 조직에서 좀 더 고급 협업 기능을 쓰고 싶을 때 사용하는 플랜입니다. 프리에 있던 기능은 다 들어있고 거기에 다음 기능이 더 붙어요. 액세스 투 GitHub 코드 스페이시즈 리포지터리 룰즈 코드 오너스 리퀘어드 리뷰어즈 코드 리뷰 규칙을 강제하고 누가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지 지정할 수 있음. 멀티플 리뷰어즈인 풀리캐스트, 드래프트 풀리캐스트 팀 단위로 코드 리뷰를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음. Y키 환경별 배포 설정 3000분 CI/CD 2GB 패키지 저장소 웹 베이스드 서포트 한마디로 회사에서 팀 단위로 개발할 때 코드 리뷰와 규칙을 강하게 걸고 싶을 때 쓰는 플랜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수업에서는 굳이 필요 없고 여러분이 회사에 취업하면 이런 플랜을 쓰는 곳이 많습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엔터프라이즈 플랜입니다. 가격 한 사람당 한 달에 $21부터 오른쪽 위에 레코멘디드라고 강조되어 있죠. 설명 시큐리티 컴플라이언스 앤드 플렉시블 디플로이먼트 보안, 규정 준수, 대규모 배포에 초점이 맞춰진 플랜입니다. 팀 플랜에 있던 건 다 들어있고 거기에 데이터 레지던시 엔터프라이즈 매니지드 유저즈 SCIM 기반 사용자 관리 여러 조직을 한 번에 관리하는 엔터프라이즈 어카운트 보안, 감사 기능들 5만 분 CI/CD 50GB 패키지 저장소 프리미엄 서포트 이런 것들은 진짜 큰 회사, 은행, 공기업, 글로벌 기업 같은 곳에서 쓰는 플랜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선택해야 하는 건 아주 쉽습니다. 오늘은 프리플랜으로 조인 포 프리 버튼 눌러서 가입만 하면 돼요. 나중에 회사에 가서 우리는 기터브 팀 써요. 우리는 보안 때문에 엔터프라이즈 써요. 이런 말을 들으며 아, 예전에 학교에서 봤던 그 요금제구나 라고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아래 프리플랜에서 조인 포 프리 버튼을 눌러서 실제로 회원가입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해주세요. 문제입니다. 기터브의 모든 서비스는 유료이다. 과연 맞을까요? 정답은 X입니다. 기터브는 대부분의 기능을 무료로 제공하고 비공개로 진행해야 하는 프로젝트처럼 특정 조건에서만 유료 요금제가 필요합니다. 즉, 오픈소스나 공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무료 계정만으로도 충분히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이제 기터브의 기본 개념을 살펴봤으니 다음으로는 실제로 리포지터리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리포지터리 관리 파트에서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다룹니다. 첫 번째는 리포지터리 생성 방법입니다. 기터브에서 새로운 저장소를 만들 때 어떤 항목을 입력해야 하는지, 공개, 비공개 설정은 어떻게 하는지 등 기본적인 생성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리포지터리 화면 구성입니다. 리포지터리가 만들어지고 나면 파일 목록, 커밋 기록, 브랜치, 이슈, 설정 메뉴 등 여러 기능들이 보이는데 각 기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실제 화면을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해하며 여러분이 기터브에서 프로젝트를 올리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기본 실력이 모두 갖춰지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기터브에서 리포지터리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리포지터리는 말 그대로 저장소라는 의미로 우리가 기터브에 올릴 소스코드를 보관하고 관리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먼저 기터브에서 저장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준비 단계가 필요합니다. 바로 기터브 사이트에 접속한 뒤 앞에서 가입해둔 계정으로 로그인하는 것입니다. 화면 오른쪽 상단의 사인인 버튼을 눌러 로그인 창으로 이동하고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로그인하며 이제 리포지터리를 생성할 수 있는 준비가 모두 완료됩니다. 이제 로그인까지 끝났으니 다음 단계에서 실제로 크리에이트 리포지터리 버튼을 클릭해 새로운 저장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로그인이 완료되면 기터브의 대시보드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지금 화면처럼 Create Your First Project라는 안내 문구가 보이고 그 아래에 Create 리포지터리 버튼이 표시됩니다. 새로운 리포지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Create 리포지터리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저장소 이름, 설명, 공개 여부 등 리포지터리 생성을 위해 필요한 여러 항목을 입력하는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이어서 어떤 항목을 어떻게 입력해야 하는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기터브에서 실제로 코드가 들어갈지, 즉 새로운 저장소를 만들어 볼게요. Create a new repository 화면입니다. 이쪽에 큰 제목 보이죠? 이 화면에서 우리가 프로젝트 이름, 설명, 공개 여부 등을 한 번에 설정합니다. 제너럴 영역 설명. 먼저 일반 제너럴 부분부터 볼게요. On. 메뉴 오너에는 현재 로그인한 계정이 보입니다. 보통은 내 기터브 아이디가 자동으로 선택되어 있으니까 그냥 두면 됩니다. 리포지터리 네임. 그 아래 리포지터리 네임 칸에 우리가 만들 저장소 이름을 적습니다. 예시처럼 마이레포라고 적어 놓았죠. 이름 옆에 초록색으로 is available 이라고 나오면 이 이름은 다른 사람이 안 쓰고 있어서 사용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디스크립션. 아래 디스크립션 칸에는 이 저장소가 어떤 프로젝트인지 간단히 설명을 적습니다. 예시는 퍼스트 리포지터리라고 적어둔 상태입니다. 여기에는 첫 기트 연습용 저장소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 줄만 적어도 충분해요. 여기까지가 저장소의 기본 정보 설정입니다. 컨피규레이션 영역 설명. 이제 이번 컨피규레이션 부분을 볼게요. 추즈 빌리지. 제일 먼저 저장소를 공개할지 비공개로 할지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퍼블릭으로 되어 있어서 누구나 이 저장소를 볼 수 있는 상태예요. 연습용이니까 우리는 퍼블릭 그대로 두겠습니다. 나중에 회사 프로젝트처럼 외부에 보이면 안 되는 건 프라이빗으로 만들면 됩니다.
에디드 리드미. 그 아래 애드 리드미 옵션은 저장소를 만들면서 READM이 파일을 같이 만들 것인지 설정하는 거예요. 리드미는 이 프로젝트가 뭔지 소개하는 설명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은 오프 상태인데 수업에서는 나중에 직접 만들어 볼 거라서 꺼둬도 괜찮습니다. 에디드 기트 이그노. 에디드 기트 이그노는 기트가 버전 관리에서 제외할 파일 목록을 미리 정해두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 설정 파일이나 로그 파일처럼 올릴 필요 없는 것들을 자동으로 빼줄 수 있어요. 지금은 노 기트 이그노어로 두고 넘어가겠습니다. 에디드 라이센스. 마지막 에디드 라이센스는 이 프로젝트를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때 어떤 조건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정해주는 문서입니다.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할 때 중요하지만 지금은 연습 단계라서 노 라이센스로 두겠습니다. 저장소 생성. 모든 설정을 다 했으면 화면 맨 아래 오른쪽에 있는 초록색 버튼 크리에이트 리포지터리를 클릭합니다.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지금까지 입력한 이름과 설정을 가진 새로운 GitHub 저장소가 만들어집니다. 여기까지가 GitHub에서 처음으로 나만의 저장소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 다음 시간에는 방금 만든 저장소에 실제로 파일을 올리고 버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크리에이트 리포지터리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저장소를 만들고 나면 화면이 이렇게 바뀝니다. 위쪽에 마이레포라는 이름과 퍼블릭 표시가 보이죠? 이제부터 여기가 우리 프로젝트의 홈 화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상단 영역 살펴보기. 왼쪽에는 방금 만든 저장소 이름 마이레포가 보이고 그 옆에 퍼블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저장소가 공개 저장소라는 의미였습니다. 오른쪽에는 핀, 와치, 포크, 스타 같은 버튼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를 관심 목록에 넣거나 복사해 갈 때 쓰는 기능입니다. 지금은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GitHub 코파일럿 안내 영역. 중간에 셋업 GitHub 코파일럿이라고 적힌 상자가 보이죠? 이건 GitHub에서 제공하는 AI 코딩 도우미 광고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사용할 기능은 아니니까 수업에서는 그냥 무시하고 아래로 내려가면 됩니다. 협업자 추가 영역. 오른쪽에 Added Collaborates to this repository라는 박스가 있습니다. 이 저장소에 같이 작업할 팀원들을 초대하는 기능이에요. 나중에 팀 프로젝트를 할 때 여기에서 친구들의 GitHub 아이디나 이메일을 입력해서 초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개인 연습이니까 굳이 누르지 않아도 됩니다. 퀵 셋업 영역. 이제 파란색 배경의 큰 영역이 보이죠? 여기가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이 저장소를 사용할지 선택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쪽에 HTTPS 주소가 하나 보입니다. 화면과 같은 주소 형식인데 이 주소가 바로 이 저장소의 주소입니다. 나중에 내 컴퓨터에서 Git로 연결할 때 이 주소를 사용합니다. 그 아래 문장에 Creating a new file, Uploading an existing file 이런 링크가 보이는데 브라우저에서 직접 새 파일을 만들거나 이미 만들어 놓은 파일을 업로드해서 올릴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Git 명령어를 중심으로 연습해 볼 거라서 이 부분은 참고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더 아래를 보면 or create a new repository on the command line 이라고 되어 있고 그 아래에 여러 줄의 명령어가 적혀 있습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한 줄씩 읽어볼게요. echo 샵 myrepo-readme.md readme.md라는 설명 파일을 하나 만들고 맨 첫 줄에 샵 myrepo라는 제목을 넣는 명령입니다. git init 현재 폴더를 git 저장소로 초기화하는 명령입니다. 여기부터 버전 관리를 시작하겠다라고 git에게 알려주는 단계입니다. git added readme.md 방금 만든 readme.md 파일을 git가 관리하도록 스테이징 영역에 올립니다. git commit and first commit 첫 번째 버전으로 저장하는 명령입니다. 따옴표 안에 first commit은 메모 같은 설명입니다. git branch and main 현재 브랜치 이름을 메인으로 바꾸는 명령입니다. 예전에는 마스터를 썼는데 요즘은 메인을 기본 이름으로 사용합니다. git remote added origin http git.com and login my repository 아까 위에서 봤던 저장소 주소를 오리진이라는 이름으로 연결하는 단계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로컬 폴더와 저 GitHub 주소를 서로 연결해줘 라는 뜻이에요. git push you origin main 마지막으로 내 컴퓨터에서 만든 커미스
GitHub 원격 저장소에 메인 브랜치로 올리는 명령입니다. 이걸 실행하면 GitHub 웹페이지에서 실제 파일들이 보이게 됩니다. 기존 프로젝트를 올리는 경우 그 아래에는 OFC and Existing Repository from the Command Line이라는 또 다른 박스가 있습니다. 이미 내 컴퓨터에 Git로 관리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을 때 그 프로젝트를 GitHub에 올릴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git remote add origin, git branch and main, git push u origin main. 이 세 줄만 실행해서 기존 프로젝트를 연결해주는 방식입니다. 오늘은 완전 새 프로젝트부터 시작하니까 위쪽 create a new repository on the command line 부분을 사용할 거예요. 정리하면 이 화면은 이제 저장소는 만들어졌고 컴퓨터에 있는 내 폴더와 어떻게 연결할지 안내해주는 설명서입니다. 이번에도 잠깐 쉬어가는 시간으로 돌발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해주세요. 문제입니다. GitHub 웹사이트에서 바로 소스코드의 일부를 수정할 수 있다. 정답은 O입니다. GitHub에서는 저장소에 있는 파일을 클릭하며 웹 화면에서 바로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물론 저장소에 대한 편집 권한이 있어야 수정이 가능하지만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 웹 브라우저에서 바로 수정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문서 수정이나 오타 수정 같은 작업은 굳이 로컬로 다운로드하지 않아도 GitHub 웹사이트에서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간단한 평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GitHub의 서비스 이용 정책에 대해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문제 1번입니다. GitHub의 서비스 이용 정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모든 사용자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2번, 프라이빗 리포지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유료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3번, 오픈소스 프로젝트라도 용량에 따라 서비스 이용료를 부과한다. 4번, 프라이빗 리포지터리는 비용에 상관없이 무한으로 생성할 수 있다. 정답은 2번입니다. GitHub는 기본적으로 오픈소스나 공개 프로젝트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스 코드를 외부에 공개하면 안 되는 프라이빗 리포지터리를 만들 경우에는 유료 플랜을 사용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GitHub 정책의 핵심은 공개 프로젝트는 무료, 비공개 프로젝트는 유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GitHub를 사용하려면 계정이 필요합니다. 웹 브라우저에서 GitHub 사이트에 접속한 뒤 오른쪽 위에 있는 사인업 버튼을 눌러 회원 가입을 진행합니다.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 아이디를 차례대로 입력하고 이메일로 온 인증 메일까지 확인하며 이제 GitHub 계정 생성이 완료됩니다. 여기까지가 GitHub를 쓸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GitHub 서비스 전체 이해하기. 다음으로 GitHub가 어떤 서비스인지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GitHub는 소스 코드를 올려두는 저장소 서비스입니다. 개인 프로젝트도 올릴 수 있고 팀 프로젝트나 오픈소스 프로젝트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퍼블릭 저장소는 누구나 코드를 볼 수 있는 공개 저장소이고 프라이빗 저장소는 나와 내가 초대한 사람만 볼 수 있는 비공개 저장소입니다. 무료 계정만으로도 웬만한 기능은 다 쓸 수 있고 저장소 개수 제한도 거의 없어서 학생들이 사용하기에 충분합니다. 정리하자면 GitHub 계정을 만들고 나면 내 프로젝트를 올려두고 버전 관리와 협업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환경이 준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GitHub 저장소 첫 화면에서 저장소 이름과 공개 여부를 확인하는 법, 그리고 핀, 와치, 포크, 스타 버튼의 역할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GitHub 코필롯 영역과 팀원을 초대하는 Added Collaborates 기능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GitHub 퀵 세트업 화면을 통해 로컬 저장소를 GitHub와 연결할 때 사용하는 HTTPS 주소와 웹에서 파일을 직접 생성하거나 업로드하는 기본 기능을 확인했습니다. 이어지는 단계에서는 처음 프로젝트를 원격 저장소에 올릴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Git 명령어들을 정리했습니다. 리드미, 파일 생성, git init, git add, git commit 등 버전 관리를 시작하는 기본 명령어부터 git branch and main, git remote add origin, git push 등의 원격 저장소 연결과 업로드 과정까지 전체 흐름을 순서대로 실습했습니다. 이미 Git로 관리 중인 프로젝트를 GitHub로 올릴 때는 git remote added git branch and main git push u origin main,
이 순서로 명령어를 실행하면 된다는 점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여러분은 GitHub에서 새로운 리포지터리를 만들고 로컬 프로젝트를 원격 저장소와 연동하여 관리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